안녕하세요. 동네병원 안의사 조원장입니다. 김원장입니다. 센터장 최현미입니다. 측만증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측만증이란 뭔가요, 선생님? 측만증은 일단은 진단 기준은 간단해요. 엑스레이를 꽉 찍어서 각도를 재게 되는데 그 각도가 뭐 진단 기준이 일단 10도 이상이면 진단을 내리고 연령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조금 다르기는 하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그냥 나빠지는 거를 두고 보다가 아주 나빠지면 수술을 하는 그런 질환이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생활 수준이 좀 높아지고 그 다음에 뭐 예전에 피부 질환이 그랬던 것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일찍 관리를 해주자 이제 이런 컨셉이 요즘 좀 생겼죠. 측만증은 척추 질환이고 어린이들, 청소년들한테 발생하는 질환이고 또 저희 병원에서 다룰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이 많고 또 김 원장님도 관심이 많고 또 저희 치료를 총괄해 주시는 우리 센터장님이 계셔서 그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센터장님한테 감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저희 딸을 봐주셨어요. 도공, 도자기를 뽑아주시는 도공이십니다. 더 공부하겠습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고 깜짝 놀랐는데 측만증이 좀 있더라고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보수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좀 이렇게 좋아졌다 이런 거 좀 자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예전에는 되게 특발성이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기능적인 문제, 그렇죠. 기능성으로 예, 인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가 측만증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는 제가 봤을 때 잘못된 습관 그렇죠. 때문에 보면 똑바로 앉아있질 않아요. 네, 이렇게 네. 한쪽으로 네, 한쪽으로 항상 이렇게 삐뚤게 앉아있어요.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고 그런 상황에서 자세가 늘 좀 불안하죠. 네, 그러다 보니 확실히 조금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센터장님을 만났죠. 근데 워낙 제가 말을 잘 들어서 예쁜 말 잘 아이라 들어요? 말 잘 듣고 예쁜 아이라 우리 말이 안 되네. 그래서 오히려 치료할 때, 그러니까 어머니들 많이 보내는 이유가 치료할 때 치료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냥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대해서 많이 좀 티칭을 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자세로 앉아야 되고, 너는 평소에 뭘 좋아하고, 이걸 좋아할 땐 어떤 행동을 하니 이런 거를 알아보면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좀 같이 하는 편이거든요. 치료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ADL. 그걸 조금 저희가 주에 한 번을 만나든 두 번을 만나든 얘가 만나면서 사실 그냥 몸을 치료하는 것보다 사실 뇌 재교육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재학습. 네. 자세가 잘못된 자세가 측만증에 영향을 주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사실 논란이 있죠. 이 자세랑 상관없다. 그냥 청소년 게 그냥 생기는 거다 이렇게 보고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상관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기계적으로 계속 어떤 이 압력이 가해지거나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게 얼만큼의 영향을 주느냐의 차이지 잘못된 자세가 영향을 안 준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바른 자세, 좋은 자세를 취하는 게 측만증과 관련돼서 뿐만 아니라 인골격계 통증 내지는 바른 몸, 예쁜 몸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릴 때 갑자기 이제 성장기에 애들이 특히나 많이 측만증이 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오히려 보면은 애들은 발 쪽에서부터 문제가 너무 예,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치가 한쪽은 우리가 스피네이션 내서 회뇌됐다, 예. 한쪽은 회뇌가 됐다 이러면서 아치가 무너지고 뒤꿈치 위치가 달라지면서 골반이 그게 골반이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측만이 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보통 이제 그냥 이제 의료 쪽에 당연히 우리 이제 있으니까 이렇게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어머니들은 우리 아이는 잘 뛰어놀고 잘 괜찮았는데 갑자기 성장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연구 논문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공부한 거를 보면 교정이 뭐 완벽하게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보통 이런 논문들이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 있잖아요. 이제 너무 안 좋아서 수술로 가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쓰기 때문에 교정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키가 얼마나 크느냐 이거는 사실은 효과가 이제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에 찾아본 논문을 보면 이제 수술을 했을 때 레벨당 한 0.2cm 정도씩 커진대요. 완벽하게 커졌을 때. 그러니까 이게 10레벨을 먹었어도 2cm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키가 이거를 한다고 교정을 한다고 해서 쫙 커지지는 않는데
이제 모양이 예뻐지면서 커 보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이 예뻐지고 어깨 높이가 맞고 골반 높이 같은 게 맞으면서 이제 부수적으로 조금 예뻐 보이고 커 보이고 길쭉해 보이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2cm면 큰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그게 수술로 완전히 때려 부셔서 딱 맞췄을 때 척추가 맞아요. 길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수술 이후에 요만큼 커졌다 이제 이런 논문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치료를 했던 거에 토대로 이제 얘기를 하면 물치료사 도치료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낫게 준다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목표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뭐 현재 상태 유지하기 위한 그런 식으로 보통 일단 얘기를 드려요.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근데 사실상 제가 이제 엄청 어린 애도 치료해서 사실 측만이 그러니까 각도가 막 15도 막 이렇게 이 정도 됐는데 뭐 5도 이하로 좋아진 친구도 있어요. 근데 이게 성장기 애들이다 보니까 이제 키가 클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자세를 잡아주고 그러니까 골반 위치가 잡아주고 이게 그러다 보면 디스크 사이 공간이 사실 어느 정도 조금 더 좋아지는 것도 있고 얘가 아무래도 성장기니까 크긴 하죠. 엄청 쭉쭉 크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제가 키웠다라기보다 원래 그 아이가 커야 될 거를 저는 좀 도와줬다라는 정도만 그렇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측만을 치료를 했어요. 근데 그분도 그러니까 1년 정도 하고 나중에 유지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한 3년 정도는 계속 저랑 꾸준히 봤던 것 같아요. 근데 키가 3cm 크셨어요. 오히려 근데 그분은 자세가 사실 측만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측만도 측만인데 자세가 너무 안 좋으셨어요. 구부정하시고 측만에 그러니까 그래서 생활 자세가 너무 안 좋으시니까 그게 우리가 측만뿐 아니어도 우리가 후만이나 그러니까 전만이 있으신 분들도 기본적으로 내가 구부정한 자세 이런 좀 세워주고 나면 2cm에서 3cm까지 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세가 교정이 되면 키가 실제로 조금 크는 효과가 있고 제 생각이에요. 네네네. 아침 저녁 키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아침 저녁 키가 2-3cm 다른데 코어가 잘 좋아지고 펴진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으면 170, 168이면 자세가 안 좋은 상태에서는 아침 10시까지 170이고 치료를 잘 받고 코어가 좋아지면 오후 4시까지 170이고 이런 차이 정도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 막 어깨 높이가 되게 다르다거나 불균형이 딱 명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측만증을 집에서 이제 확인을 하는 방법이 애기들을 샤워를 시켜놓고 이제 뒤통수랑 엉덩이 골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일직선으로 맞는지 이제 이거 확인하실 수 있고 어깨 높이가 다르다거나 아니면 이제 견갑골 같은 거의 위치가 다르다 아니면 이렇게 숙였을 때 등이 올라오는 높이가 다르다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그런 걸 확인이 되는 정도면 각도가 꽤 많이 이제 안 좋아져야 그게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이 같은 경우는 큰 불균형을 저희가 집에서 저희가 봐도 그렇게 느끼지 못했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 이게 생각보다 너무 안 좋아서 좀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었어요. 성장 호르몬을 하고 있었죠. 성장을 하니까 팔로우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요 시기에 검사를 한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 검사를 했었습니다. 성장 호르몬이랑 측만증의 관련도가 있다 없다는 계속 디베이팅이 있어요. 계속 연구 논문은 나오지만 현재까지도 있을 수 있다.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계속 이 상태예요. 하지만 저희가 이 아이한테 치료를 하고 있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이제 치료를 하면서는 엎치락 뒤치락인 상황에서 팔로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찍고 있고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한테만 또 치료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성장 호르몬 때문이든 아니면 얘가 자라면서 일어나는 일들이든 팔로우를 해주긴 해야 돼요. 그리고 평균 속도보다 조금 내가 자라던 속도보다 속도를 더 빠르게 해주는 게 성장 호르몬 치료이기 때문에 혹시나의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제가 이 그 성장 클리닉을 계획할 때 이제 저의 선배님 뭐 친구들 다 저한테 했던 말이 와 너 재활이 학과랑 같이 하면은 측만증 생기면 니네한테 보내야겠다 이 말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만큼 이게 약간 성장 치료를 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올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약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환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이지만 환자들은 당황할 수 있죠. 저 또한 있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지만 제 엑스레이 보는 순간에 이제 1번 진료실 달려와서 당장 해결해라. 어떡할 거야? 빨리 펴놔. 당장 해결해라. 사실 뭐 두고 본다가 교과서적으로는 맞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이걸 두고 보는 거는 사실 마음에서 잘 안 되더라고요. 굳이 이게 막 수술같이 그렇게
뭐 침습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 네. 애한테 어찌 보면은 이게 피드백을 주고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안 할 필요는 없을 것 그쵸, 같아요. 그쵸. 문제가 있으면 이거 뭐 당연히 하는 게 당연히 이득이니까 안 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아까 성장 호르몬 얘기를 하셨지만 제 개념은 이거거든요. 이게 약간 그 도자기 롤레 같은 개념이어서 이게 쭉 위로 빨리 뽑으면 옆으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성장 호르몬을 하면 빨리 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위험도가 조금 높아진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저희는 같이 찍는데 이제 확인을 할 필요는 있죠. 처음엔 되게 좋아졌어요. 선생님이 봐주시고 좋아져서 됐다 이러고 했는데 또 조금 있으니까 다시 안 좋아져서 다시 치료를 하고 다시 좋아졌습니다. 그냥 꾸준히 검사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치료를 했다가 쉬었다가 이거를 성장이 끝날 때까지는 반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린 친구들 이렇게 측만 치료를 하는 경우는 최소 못해도 저희가 추적관찰처럼 계속 이렇게 치료를 좀 그렇죠. 보면서 네. 가고 아이가 그동안 뭐 진짜 얘가 정말 올 수가 없는 상황이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애가 와서 지금 잘 맞게 잘 하고 있는지 애가 정말 사실 인지인 거라서 인지적으로 잘 얘가 잘못된 걸 캐치하고 조심하고 있는지 그걸 저희가 한번 체크해 주기도 하거든요. 치료 이외에도. 일단은 성인이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통증입니다. 허리 통증, 등 통증, 그다음에 목의 통증 이런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는 미용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신감이 없어진다거나 그런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관절이 우리가 위아래로 상하 관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측만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엑스레이상 한 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3D적으로 돌려서 보는 건데 이게 양쪽이 한쪽이 이제 계속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쪽이 계속 흘렁흘렁 움직이면서 점점 돌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전축이 생겨버리는 거라서 그러면은 오른쪽 볼 때랑 왼쪽 볼 때 가동률도 이미 돌아가져서 편하게 돌아가지는 쪽이고 반대쪽으로 돌 때 이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안 돌아가지는 쪽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통증이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통증이랑 무조건 연관된다라고 하진 않지만 그래도 통증이 아예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통증이랑은 아주 큰 연관이 있고요. 이게 말씀하셨지만 측만증이 이제 진단 기준은 그냥 옆으로 이렇게 돈 거지만 척추가 이렇게 돌거든요. 네, 돌면서 이제 후관절이 당연히 이제 압력이 양쪽이 달라지고 한쪽은 공간이 더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관절의 그런 퇴행성 변화나 이런 것도 자동차가 이제 얼라이가 안 맞는 것처럼 당연히 한쪽이 더 문제가 생기고 통증이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당연히 편축 운동을 하면 영향이 몸에 생기고 그 몸에 흔적이 남죠. 그래서 한쪽 운동을 하면 몸이 장기적으로 하면 변할 수 있는데 이제 운동을 하는 친구들은 보통 코어가 좋아요. 그래서 조금 이거를 버텨주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할 때도 저희도 이제 코어 운동 같은 걸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네, 이게 일반 분들이랑 확실히 차이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운동선수들은 일반인의 그러니까 본인 몸에 비해서는 코어가 좀 약할 수는 있긴 하지만 일반인에 비해서 너무 일단 좋으신 편이고 편측으로 한쪽만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보통 제가 이제 선수들도 많이 보고 치료를 했지만 그러니까 이 한쪽 사이드 한쪽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양쪽을 둘 다 대칭을 같이 하긴 하세요. 그리고 요즘에 예전에는 그것만 강하기 위해서 홍근육을 많이 훈련하는 운동을 했다고 하면 요즘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코어가 1번이에요. 코어를 하고 양쪽을 대칭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조금 더 얘를 조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좀 더 추가해서 하시더라고요. 한쪽은 이제 락이 걸려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과한 가동성이 있고 저가동성이 있는데 그 저가동성이 있는 애가 그쪽을 건드려주지 않으면은 이 우세한 쪽으로 계속 쓰게 되거든요. 나는 썼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 저희가 앉아서 움직여주질 않는다면 혼자 쓰려고 안 움직이던 애가 써지는 게 아니라 계속 얘를 쓰면서 보상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오히려 측만이 더 심해지고 돌아가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혼자서 하기에는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지만 잘 배워서 치료와 병행을 하는 게 중요하죠. 어쨌거나 이거를 혼자서 진단하고 혼자서 치료를 하려는 노력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병원이 되게 많고 맞아요. 엑스레이 같은 것도 우리나라는 뭐 미국에 비해서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교과서 같은 거를 보면 이게 보통은 미국 기준이어서 그런 경과 관찰의 시기나 아니면 이런 게 되게 길게 잡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병원에 접근하기가 정말 쉽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나 이런 것도 저는 조금 텀을 좀 일찍
찍는 편이에요.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관찰을 하는 편이고, 엑스레이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방사선 주사나 이런 걸 좀 걱정을 하시는데, 이제 의료 방사선의 사실은 대부분이 이제 단순 촬영에서 생기는 건 아니고 이제 CT 같은 거에서 좀 많이 생기거든요. 엑스레이는 뭐 1년에 한 대여섯 번 찍고 하는 게, 전척추 엑스레이가 다른 엑스레이에 비해서 방사선 조사량이 조금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기계는 또 이게 전산화되어 있어서 조사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뭐 대여섯 번, 10번 이런 거 찍는 거는 결과를 봐도 뭐 0.00001% 뭐 이 정도의 위험도가 있대요. 사실상 없다. 예, 방사선 조사가 걱정돼서 검사를 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바른 자세가 중요하고, 그거는 기본이죠. 측만증이 있던 없던 바른 자세는 기본입니다. 예전에는 뭐 영아성, 뭐 유아성, 청소년성 이렇게 측만증을 나이별로 좀 분류를 했고, 요즘은 8세 기준으로 좀 이른 발병, 늦은 발병 이렇게 하는데요. 아주 아기들의 경우는 진짜 신경학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 한 10%, 20% 그런 경우는 예후가 되게 안 좋다고 하지만, 뭐 3세 미만 아기는 대부분 그냥 두면 조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뭐 아기가 조금 말귀 알아듣고 6, 7세 유치원 갈 때까지는 다른 동반된 질환이 없으면 조금 지켜보는 그런 추세가 많고요. 아기 유치원 다니고 뭐 7, 8세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그때쯤은 한번 체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괜찮은지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몸이 좀 단단할 때보다는 이른 시기에 하면 제이처럼 조금 효과가 더 클 수 있거든요. 이른 개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이 잠잘 때는 엉망진창. 굴러다니면서 자잖아요. 모르는데 제 느낌에는 한쪽으로 가요. 엑스레이는 정말 저희가 참고용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저희는 움직임을 평가를 하거든요, 따로. 이제 검사를 하고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서 이제 확인을 해서 하는데, 이게 환자분들이 그냥 엑스레이만 딱 맨 처음 보거든요. 그때 보면은 이거는 그냥 생활 습관도 아니고 막 그런 애매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제가 유추해서 혹시 잠잘 때 올리고 몸통 비틀고 혹시 이렇게 약간 자세를 똑같이 취해서 말을 해주면 거의 대부분이 맞아요. 엑스레이는 네. 이제 멈춰있는 네. 거를 딱 찍은 거니까, 네. 그게 이제 이거는 구조적인 걸 보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기능적인 면을 같이 봐야 네. 그거를 조금 그럼 더 어떻게 내려줘야 될까요? 부르고? 그래서 그걸 반대로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원래 제일 좋은 게 뭐 하늘 보고 이렇게 자고 수의병이 뭐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애들이 한쪽으로 구른다든지 한쪽으로 팔을 올린다든지 몸을 꽈서 자거든요. 그래서 베개 같은 걸로 조금 아이들을 고정을 좀 둬도 저는, 그러면 애들이 그렇죠. 그것 네. 때문에 얘를 가고 싶어도 우리가 사경도 하잖아요. 네. 애기 소아 사경 같은 것도 하는데, 어머니들한테 알려드릴 때, 그러니까 한쪽, 보통 애들이 소아 사경이 나중에 오는 애들은 한쪽으로만 계속 아이를. 맞아. 네. 그게 양육자가. 네. 그래서 그 양육자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가 오는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 조카들도 막 키울 때 그러거든요. 같이 잘 때 막 굴러다니잖아요. 그냥 굴러다니는 방향 보고 저는 베개로 막았거든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못 가니까 애가 반대편도 같이 그렇죠. 쓰더라고요. 그 성장이 끝날 때까지는 악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골반 엑스레이를 찍고 이게 어느 정도 악화가 될 것이다, 이 시기를 좀 예측을 하거든요. 이제 전척추 엑스레이를 찍으면 골반이 같이 나오니까 이제 이 시기인데, 이게 너무 앞으로 시기가 많이 남았는데 각도가 너무 안 좋다 이러면은 이제 그런 보조기 같은 거를 착용하기도 하고요. 예측은 할 수 있는데 성장이 끝날 때까지는 이제 계속 위험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성인이 돼서 알게 되는 경우는 아파서 오셨을 때 내가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경우도 많고, 아니면 이제 청소년기에 찍으니까 내가 측만증이 있다고 들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그냥 알고만 많으세요. 있다가. 예, 예. 그 선생님들이 또 우려하시는 것 중에 이게 너무 과진단되고 이게 너무 과잉 의료로 넘어갈까봐 이게 치료에 대해서 또 막 말도 안 되는 치료들을 얘기하는 경우들도 많고, 뭐 예를 들면 한약을 먹는다든지. 세상에 온갖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럼요. 너무 적극적인 개입을 막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거든요, 사실. 그냥 뒀을 때 나빠지는 것도 있고, 방치랑 경과 관찰은 확실히 다른 개념이죠. 3개월마다 팔로우업을 해서 얘가 정말 나빠지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아니면 3개월마다 보는데 좋아지는지를 그냥 두는 거랑은 큰 의미가 없는 치료라고 했어. 그리고 그냥 더 이상 학생 때 보고 안 봤어. 이건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일단은 확인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굳이 이제
병원에 가는 게 아주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엑스레이를 요거는 꽝 찍어보면 일단은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확인을 하시고 치료는 경과를 좀 보면서 결정을 해도 되겠지만 이 J 케이스에서 보는 것처럼 굳이 이 리스크가 없는 치료를 안 할 필요가 있을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모르죠. 저희가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정확한 진단, 전문성이 있는 그런 치료를 받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케이스가 있으세요? 환자분 중에 그러니까 측만증이 있었는데 측만증을 치료가 됐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 돼서 이제 송도에서 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너무 머니까 제가 그쪽에서 1시간 넘게 1시간 반 왕복 3시간 걸려서 올 바에는 그냥 가까운 병원에서 이제 치료하고 그쪽 뭐 그런 계열 운동 쪽으로 해서 좀 한번 병행해서 유지해봐라 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뭐 다른 이벤트가 있었던 거죠. 이제 뭐 이쪽에 뭐 혹이 있어서 떨어뜨려냈는데 그게 아프니까 근막수축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실 병원도 어느 병원 어느 치료사를 가고 어떤 센터에서 어떤 사람 만나냐에 따라서 그게 방향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긴 한데 여기는 좀 불행하게 좀 돌아가서 오셨어요. 측만증이 잘 생겨서 오신 거예요. 오히려 더 심해져서 오셔서 송도에서 오신 경우가 있어요.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도 근데 이게 정말 뼈만 보는 게 아니라 치료사들은 그러니까 뭐 근막이나 뭐 근육, 뭐 힘줄, 인대, 뭐 갈비뼈 하나, 뭐 올라가 있는 회전축, 뭐 골반, 발바닥, 발가락까지도 다 봐요. 손가락, 발가락 이런 것까지. 그래서 그걸 보고 이렇게 풀어줘야 되거든요. 사실 건드려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스포츠 센터 이런 데는 사실 아무래도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해부학이나 생리학, 뭐 신경학적인 그런 게 조금 아무래도 떨어지겠지 않을까라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솔직히.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병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안전성이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센터장님도 이게 네. 장인이고 도공이어가지고 도자기를 빚고 있는데 누가 이제 삐뚤어 놓은 게 지금 엄청 열받는 네, 그쵸. 죄송합니다. 제가 감정이 갑자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게 처리가 날 수- 빚어놨는데 이게 지금 누가 이게 탁 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는 일단 측만증도 그렇고 뭐 전만 후만 뭐 다 토탈해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일단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중력에 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중력이 우리가 지기 시작하면 하고 어딘가에 기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한쪽으로만 뭘 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측만이든 후만이든 통증 어떤 통증이든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어렵지만 바른 자세 꼭 유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교과서와 이제 실제 환자를 볼 때의 차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찬바람을 맞으면 감기에 걸리나요? 딱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애들 데리고 나갔다 오면 콧물 나죠. 그것처럼 다이렉트하게 원인과 결과가 이게 상관관계가 딱 이렇지 않더라도 찬바람 불면 건조해지고 그때 뭔가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감기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아이가 차례차례 이런 사건이 된 것처럼 이게 측만증? 나는 이거에 대해서 뭐 전혀 모르고 인터넷만 찾아보고 아이 뭐 누구나 있을 수 있고 크면 없어진대 라고 하고 끝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는 이게 우리 딸이 생길 줄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확인을 안 했으면 잘 몰랐을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비슷한 걱정이 있다거나 저희 아이처럼 자세가 제가 저게 맞나 싶은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는 저희가 멀쩡한 애들한테 괜찮다고 말하게 되는 그 자세가 좋은 친구들은 말하면서도 기분이 좋습니다. 야, 너 자세 진짜 좋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스크리닝은 한번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엑스레이가 멀지 않잖아요. 네, 뭐 전척추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는 병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서 한번 확인을 간단하게 한 초등학생들은 한 번씩 해보시고 많이 찍어도 성장 될 때까지 10번, 20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좀 찍어서 더 눕지 않게 미리미리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치료적으로도 해서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고려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동네병원 아는 의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